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회계상의 거래는 분개해보면 되겠다. 그지요? 1번. 사무실 청소비 5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 쓸까요? 수수료 비용. 계정 과목. 대변에 현금 기록하면 되겠고, 2번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 원을 계좌 이체했습니다. 차변에 복리후생비 계정 과목.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계좌 이체했다라고 볼까요? 보통예금 이렇게 기록. 3번 토지 5억 원을 현물 출자 받았다. 차변에 토지가 들어오고요. 자산의 증가. 대변에 주식이 발행됩니다. 대변에 자본금 계정 과목 쓰면 되겠지. 4번 관리비 30만 원을 현금 지급했습니다. 차변에 자, 우리 회사가 우리 건물이 없어서 남의 건물 세를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마다 월세 내고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내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임차료라는 계정 과목 쓰면 되겠네. 임차료. 대변에 현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거래요소 결합관계.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그지? 2번 차변의 비용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똑같습니다. 그리고 4번 봅니다. 임차료 비용의 증가, 대변 현금 자산의 감소 똑같습니다. 그래서 1, 2, 4번은 동일한 결합관계고요. 3번이 다르다 그지? 차변 토지는 자산의 증가, 대변 자본의 증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됐지요? 문제 2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죠? 목적 적합성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목적 적합성의 정의를 적었네요. 맞고요.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거는 신뢰성의 구성 요소다. 그지? 검증 가능성. 이거는 목적 적합성이 아니고 신뢰성의 구성 요소다. 그다음에 예측가치 목적 적합성 구성 요소. 피드백가치 목적 적합성 구성 요소. 그래서 한 가지 구성 요소 더 있다. 그지? 적시성이라는 구성 요소도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 둘, 셋, 요 세 가지가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더라. 그리고 1번은 목적 적합성의 정의이고, 그래서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복습합니다. 신뢰성의 구성 요소 3개다. 그지? 검증 가능성이랑 표현의 충실성이랑 그다음에 중립성. 그지? 이렇게 중립성.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 있었습니다. 됐죠? 복습해 보았다. 지웁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말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 금액입니다. 자, 취득원가 나와 있고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나와 있고요.
잔존 가치는 취득원가의 5%랍니다. 내용 연수는 5년이고 상각률은 0.451입니다. 됐지요? 자, 정률법 출발점이 기초의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한다, 그지? 미상각 잔액 의미는 취득원가 1,500만 원에서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 6, 7, 6, 5, 0, 0, 0 요거를 뺀 것을 기초 미상각 잔액이라고 부른다, 그지? 여기서 정률을 곱하면 됩니다. 0.451. 내용 연수와 잔존 가치도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요소이지만 이 내용은 잔존 가치랑 내용 연수는 상각률 계산 과정에서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산식으로 정률법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얼마입니까? 금액 150000000 마이너스 6765000 하면 8235000 나오거든요. 그거 곱하기 0.451 하면 3713985 이렇게 계산됩니다. 정답은 3713985 3번이 되겠다. 됐죠? 3번이 정답이고, 자, 우리 용어에 있어서 단기 말 감가상각비라는 용어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항목에 대해서는 단기 말 어쩌고저쩌고라고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단기 말이라는 용어보다는 단기 감가상각비라는 용어가 훨씬 조금 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수록할 때는 좀 어색한 용어 단기 말 감가상각비를 단기 감가상각비로 이렇게 수정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문제 푸는 데는 상관없지만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로 좀 연습해 보자 이겁니다. 됐습니다. 단어 수정했고 정답은 3번 되겠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4번. 아래의 계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할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은 자, 임차 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상품은 재고 자산입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입니다. 선급금은 당좌 자산입니다. 자, 유동성 배열법. 유동 항목을 위에 배치시키고요. 유동 자산을 위에, 비유동 자산을 아래쪽에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유동 자산,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도 다시 순서를 좀 정했다 이겁니다. 유동성이 높은 항목을 위로, 그래서 당좌 자산이 맨 위로, 그 다음에 재고 자산,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을 맨 위로, 그 다음에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배치를 시킵니다. 그지요? 맨 위에 오는 거가 뭡니까? 당좌 자산, 그 다음이 재고 자산, 그 다음이 유형 자산, 그 다음이 기타 비유동 자산,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될 거고요. 그럼 정답 찾읍시다. 선급금, 상품, 건설 중인 자산, 임차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취득 원가를 구성하는 취득 부대 비용을 판단할 수 있겠니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1번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계 요것도 취득 과정의 일부로 본다 그지? 취득 부대 비용 맞고요. 2번 자동차세, 재산세 등 유형 자산의 유지와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 틀렸다 그죠? 뭐와 관련됐다고? 유지와 관련됐다고? 이거는 비용이다 이겁니다. 자동차세, 재산세는 언제 내는 겁니까? 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입니다. 보유 단계, 바꿔 말하면 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보유와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3번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운송비 이런 거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고, 4번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시운전비를 말한다. 그지? 이것도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이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찾아보세요. 무형자산 설명 중에서 틀린 거. 1번.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미래 경제적 효益이 있어야 된다. 그지?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비용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서 요건 세 가지를 다시 명시했습니다. 식별 가능, 통제 가능,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추가로 명시하고 있더라. 2번. 무형자산을 상각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을 사용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상각 회계 처리할 때 직접법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을 쓰지 않고 해당 무형자산 자체를 감소시켜 버린다 이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차감 계정을 쓰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내용이고, 3번 무형자산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그지? 이러한 특성이 있었다. 그지? 그 다음에 무형자산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걸로 0으로 본다 이겁니다. 이러한 특성도 있었다. 됐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7번. 주식회사 상록전자의 상장주식 10주를 한 주당 56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거래수수료 56,000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해당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길게 썼는데 별거 아니고, 그지? 유가증권 주식을 구입했는데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구입했습니다. 뭡니까? 계정 과목이 단기 매매 증권이다. 그지?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회계 처리를 너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워낙 예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시험에서 자주 다루고 있다 이겁니다. 자,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뭘로 처리한다고? 자산으로 처리 안 하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워낙 예외적인 회계 처리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자산 증가 뿐만 아니라 수수료 비용이라는 비용 증가도 등장하는 거다. 그리고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되더라. 그지? 그리고 대변은 이제 돈 나가는 건 적습니다. 돈이 뭘로 나갔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갔습니다. 금액 파악해 봅니다. 10주 곱하기 56만 원. 10주 곱하기 56만 원. 560만 원이다. 그지? 56000000. 수수료는 56,000원. 그럼 합해 보면 5656000이네. 오케이. 회계 처리될 겁니다.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을 찾으랍니다. 단기 매매 증권, 수수료 비용, 보통 예금 있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등장한 적이 없다. 그지?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의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단골 메뉴다, 그지? 자기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고 감자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해당하고요.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잉여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 잉여금. 분류가 다른 것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9번 봅시다.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를 찾습니다. 1번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다.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그지? 뭐 조금 요상하게 지문이 등장했네요.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는 거는 원가 행태라는 용어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잠시 후에 확인합니다. 자, 2번 봅니다. 원가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눌 수 있다. 맞다 그지요? 3번.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해서 가공 원가라고 한다. 확실하게 틀렸다 그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합하면은 그거를 기초 원가 또는 기본 원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가공 원가라는 거는 의미가 뭡니까? 가공 원가는 직접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 이 두 개를 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틀린 거 3번이고요. 4번 조업도 변동에 비례해서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를 고정비라고 한다. 맞다 그지? 총 원가가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사실은 1번도 틀린 문장처럼 느껴진다 그지? 우리 이왕이면 정확하게 따진다고 했습니다. 원가의 발생 형태에 따른 분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뭐 이렇게 나누는 거고, 그지? 고정비, 변동비 이렇게 나누는 거는 원가 행태라는 용어 쓴다고 해서 썼다, 그지? 그런데 이런 내용이 기업회계 기준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학설에 따라서 교수님들이 뭐 이런 용어 썼다가 저런 용어 썼다가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대부분이 인정하는 다수설로 출제가 돼야 되는데 소수설 교수님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용어 쓸 수도 있겠다 이겁니다. 자, 우리는 교재 수록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용어로 수정해서 1번 지문을 수록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내용 수정합니다. 원가 행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이렇게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됐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원가의 발생 형태라는 용어로 쓰면 이러한 내용으로 분류할 때 이렇게 나누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수정하면 이제 틀린 지문 딱 한 개다, 그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다음 보조 부문의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과 배부 금액의 정확도가 가장 높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서포트 부문의 원가를 실제 제조하는 부문으로 옮기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었다, 그지?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 자, 가장 단순한 방법은 직접 배분법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정확한 거는 상호 배분법이다, 그지? 그래서 직접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이 적혀 있는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정답 4번 주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그지? 2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의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한 거는 개별 원가가 아니고 종합 원가 계산이 된다. 그지요? 그래서 틀린 내용은 2번이 되겠습니다. 3, 4번 확인합니다. 3번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잡 오더별로 그지? 잡 오더별로 구분해서 집계한다. 맞고요. 4번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의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답은 2번. 문제 12번. 다음 중 공손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제조 원가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지? 2번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킨다. 그지? 이런 거를 정상 공손이라고 불렀습니다. 3번 공손품이라도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 있다. 틀렸다. 그죠? 우리 원가 회계에서 말하는 공손이라고 하는 거는 불합격품을 말하고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돈이 투입되었다, 그지? 원가가 투입되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지를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불합격품을 손 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투입된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정상 공손 원가라면 제조 원가라고 그냥 처리해버리고 비정상 공손 원가라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딱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 틀린 거고 4번 확인합니다.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비정상 공손이라고 부른다. 그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는데 우리의 부주의로 인해서 생겼다. 그런 게 비정상 공손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다. 지웁니다. 문제 13번 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세금 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맞다 그지요? 월합 세금 계산서라는 것이 있다. 2번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지요? 공급하는 사람, 공급받는 사람이 전부 국내 사업자라면 영세율 거래라 하더라도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된다 이겁니다. 3번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틀렸다 그죠? 우리가 물건 수입할 때 수입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되는데 누가 발급해 주는 겁니까? 세관에서 세관장이 발급해 준다 이겁니다.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고 발급받는 것이다. 그치? 그런데 수입하는 사람이 발급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확인합니다.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치? 맞습니다. 정답은 3번.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은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액 요거는 포함 안 한다. 그지? 그래서 요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총 매출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요런 항목에 대해서 다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밖에 없다. 그지? 그다음 2번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된 재화의 가액 당연히 포함 안 하겠지. 돈 받을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지 과세표준에 포함하겠습니까? 3번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에 의해 지급받는 이자 상당액 이자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성격은 물건값의 일부다. 그지? 그러다 보니까 포함한다라고 했습니다.
4번 계약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요거는 이자 성격입니다.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된다. 그래서 포함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지?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액. 우리가 물건 수입했습니다. 원재료 수입했습니다.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수입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거기 적혀있는 부가가치세 당연히 매입세 공제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그지? 매입세 공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다. 받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되겠지. 2, 3, 4 확인합니다. 2번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지출. 요거는 매입세 불공제다. 그지? 3번 접대비 관련 지출 불공제입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 불공제다. 그지?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차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